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녁 10시에 제가 태영호 유튜브 채널에 통일은 과연 가능할까라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1편 북한판 MZ세대의 통일 마그마라는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거의 5천여 명이 보시고 댓글들도 대단히 많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의 가능성을 놓고 치열한 토론들이 있어서 저로서도 매우 기쁩니다. 제가 긍정적인 댓글들은 제외하고 한번 좀 토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 댓글 내용들을 제가 한번 뽑아보면요. 어떤 분들은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세계적으로 이 4차 산업을 선점하는 데 투자를 집중해야지 통일이나 또 남북협력 같은 데 세금을 쓰면 안 된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마그마가 커지면 하산으로 분출하는 건 자연현상이다. 그러나 사람이 일으키는 혁명은 민중이 조직화되어야 분출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또 북한이 변한다는 말 20년 전부터 들었는데 뭐 달라진 거 뭐 있느냐, 핵무기만 많아졌지. 또 어떤 분들은 통일이 되면 저임금 노동력이 많아진다고 좋아하는데, 아이고, 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들도 남한 사람들과 동일한 임금을 적용해달라고 난리치겠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에는 손해다. 유럽을 좀 보아라. 유럽에서는 작은 나라들이 큰 나라들보다 복지도 잘 되어 있고 더 잘 산다. 그러니 국가가 꼭 크다고만 좋은 건 아니다. 지금의 한국의 크기, 지금의 한국의 인구, 이것이 딱 좋으니 남북이 부디 통일해서 하나의 국가가 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어쨌든요, 많은 관심 가지고 바쁘신 속에서도 자신들의 의견을 과감하게 댓글로 달아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백 년 전이라면요,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와 같은 그런 명작가들도 자기가 쓴 글을 출판사에서 인쇄해 주어야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쓰고 싶은 글, 하고 싶은 말을 유튜브, 페이북, 인스타 뭐 이런 데 올리면 다들 보고 그거 가지고 댓글도 달고 의견도 나눠주고 하니 정말 좋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요, 한국이 정말 잘했습니다. 아마 북한에 있었더라면 이렇게 유튜브로 했을까요? 그럼 오늘은요, 통일은 과연 가능할까? 라는 제목의 제2편,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한국 상품, 과연 통일의 마그마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년 전부터 북한 장마당들에서 밀수된 한국 상품들이 암암리에 팔리고 있다. 이건 뭐 비밀이 아닙니다. 사실 북한 장마당에서 몰래 팔리고 있는 한국 상품들 속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런 짝퉁이 상품들도 많습니다. 중국이 짝퉁이 한국 상품을 만들어서 밀수로 북한에 들이밀고 있는 것은 같은 종류의 상품이라고 해도 아랫동네 것이다 라고 하면 비싸게 팔리기 때문입니다. 여러 한국 상품들 중에서 이윤폭이 가장 큰 것이 당연히 문화 콘텐츠입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는 중독성이 있어서 일단 보기 시작하면 끊지를 못합니다. 이런 중독성을 이용하여 다부작 드라마인 경우 USB를 이렇게 몇 개 나눠 놓고 제일 첫 번째 USB에는 제1부를 이어서 일반적으로 보면 공짜로 줍니다. 그런데요, 일부를 본 사람은 어차피 그 다음 시리즈들을 꼭 사서 본다.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일부는 USB에 공짜로 이어드립니다. 그런데 일단 한 번 본 그런 분들은 다른 USB 2부, 3부, 4부 이렇게 들어있는 USB를 어차피 볼 수밖에 없는데요. 또 한 번 다 본 이런 USB들은요, 친척들에게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거저 주거나 아니면 가격을 조금 낮추어서 되팔기도 합니다. 이렇게 USB가 돌고 나면 나중에는 새로운 USB보다도 일반 영화나 드라마가 들어가 있는 이 USB들이 훨씬 더 싸게 돌아갈 때도 있고, 여러분들도 북한의 백공구 상무조, 한국말로 하면 백구 상무조라는 것이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북한에 있는 백공구 상무조는 전문 컴퓨터나 이 USB를 조사해서 한국 영화를 본 흔적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내서 처벌하는 이런 조직입니다.
북한에서 제일 인기 있는 한국 상품은요, 한국 영화나 드라마, 한국산 화장품, 결혼식 한복 그런 천, 전기밥솥, 네이 등입니다. 최근에는 어떻게 된 용문인지 한국에서 이제 자선단체들에서 수거하는 그런 중고 옷들까지도 북한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야기하자는 것은 북한에서 어떤 한국 상품이 인기가 있는가 이 내용이 아닙니다. 한국 상품에 대한 북한 당국의 탄압 형식의 변화와 또 이에 대한 개인 장사꾼들의 대응 능력 진화, 또 단속 통제해야 할 그런 법기관들의 자세, 이런 걸 제가 좀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북한 내부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가 만든 동영상을 먼저 보신 다음 그 다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혁명적인 사상문화로 비사회주의와 패패적인 사상문화를 깨끗이 쓸어버리자. 장마당에 들어가는 입구까지에서는 괴뢰 상표가 붙은 상품을 비롯한 각종 상품들이 단속 통제기관 일꾼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성령동 32인민반 김종난, 도로여단 노동자 김종난은 제 주머니를 붉은 데만 신경을 쓰면서 괴뢰 상품을 팔면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팔다가 단속됐으니 이 동네의 뒷생활을 빨리 파헤쳐봐야 합니다. 또한 사쿠라꽃이 새겨진 이색적인 자전거 펌프에 들어가서는 팔지 못한다는 것을 뻔히 알고 골목장에서 암거래로 판매하고 있으니 불순 이색분자들을 단호히 색출해내야 합니다. 더욱이 한심한 것은 양지동 85인민단 1층, 2층, 3층, 4층, 역전동 36인민단 지하층 1층, 2층, 3층을 비롯한 몇 집들에서는 상업봉사 기관보다 더 많은 상품을 진열해놓고 그러다 나니 자본주의 나라 사람들이 있다가 쓰레기통에 넘쳐나서 버려온 중고옷까지도 버젓이 내놓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심한 것은 규찰대원들이 있으나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지 장사꾼들이 규찰대를 희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좀 파헤쳐보고 빨리 대책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동영상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 별로네. 아, 이미 본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좀 놀란 건요, 지금까지 보위원들과 보안원들 그리고 그 장마당 안에 있는 규찰대들한테 잡힐까봐 매장 밑에 감추어 놓고 팔던 한국 상품들이 이제는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렇게 버젓이 매대 위에 놓고 파는 정도까지 한국 상품이 음지에서 양지로 치고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장마당 안에 규찰대가 있는데도 못 본 척하고 눈 감아주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제가 2016년에 한국에 왔는데 지난 5년 동안에 이렇게 장사꾼들과 고객 또 그것을 단속 통제해야 할 그런 규찰대 공권력이 눈을 감아주고 일정한 이득을 챙기는 이런 모기사슬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현재의 북한 현실에 저는 더 놀라웠던 것입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북한 당국이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한국 상품 팔지 말라고 통제도 하고 지어 10년 전에는 한국 상품 밀수꾼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하면서 이 공포로 한국 상품 유입, 판매, 유통을 막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이것이 안 되니 이렇게 한국 상품이 팔리고 있는 현실을 촬영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 공개까지 하면서 탄압에 나설 정도로 한국 상품에 대한 선호도 또 이 판매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북한 현실에 저는 더 놀랐습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 속에서 미국과 한국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여 체제를 유지해 보려고 하는데 이 북한 밑바닥은 한국 상품 판매가 활성화되고 공무원들은 이 공간에서 떡고물을 먹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사실 이걸 단속 통제해야 될 공무원들
또 공권력 기관들이야말로 한국 상품을 단속한다고 하면서 가장 많이 한국 상품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니 단속하는 시운행이냐 적당히 내면서 뇌물을 받고 눈을 감아주고 있으니 김정은이가 화가 나서 간부들을 계속 숙청하고 해임 강등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지금 김정은은 평양에서 당과 또 외곽 단체장들을 계속 불러다 연이어 회의를 열고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불순 상품, 불순 분자들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공무원의 한 달 월급을 가지고 장마당에서 쌀 한 킬로도 살 수 없는 이런 북한의 현 임금 구조에서는 부패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2013년까지 북한 외무성 유럽국 부국장으로 했는데 그때 제 한 달 월급이 2,900원이었습니다. 당시 장마당에서 쌀 한 킬로 가격이 3,200원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8,000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외무성 부국장이 한 달 월급을 가지고 장마당에서 쌀 한 킬로도 살 수 없는 이런 구조. 여러분, 물론 한국 상품 마그마가 공포정치에 눌려서 당장은 화산으로 분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상품으로 썰리는 민심을 막을 길은 이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왜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혁 개방으로 가지 못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잘 신청하셨나요? 그러면 구독 쭉, 좋아요, 알람 쭉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에 아무런 연고도 없어서 정치 후원금을 받는데 좀 애로가 있으니 뒤에 띄워놓은 후원금 계좌로 정치 후원금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